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터대학교 언어치료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허도련 교수라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말들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들은 말들음 치료와 말들음 극복에 관한 여러 팁들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말들음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창성 형성법이라는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들음 수정법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창성 형성법과 같은 경우에는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유창한 말을 형성해 가는 그러한 체계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 속도를 조절해서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은 첫 단계는 매우 쉬운 단계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도. 예, 이 정도로 느리게 말하면은 심하게 말을 더듬으시는 분들도 말을 더듬을까요? 네, 유창하게 말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치료실 안에서 이렇게 아주 느린 말 속도로 치료사와 함께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분 동안 한 번도 말더듬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은 그러면 조금 더 빠른 말 속도로,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중거 기준이 통과가 된다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나중에는 치료실 안에서 일반적인 구어 속도로 말을 하더라도 말들음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까지 연습을 하는 이러한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는 중재법이 유창성 형성법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말들음 수정법과 같은 경우는 내면적인 상담, 그러니까 말들음에 관한 긴장감이나 이런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클 때는 말에 관해 접근하거나 이렇게 말들음을 변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담이나 여러 기법들을 통해서 조금 둔감화를 시키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말들음 순간에 관해서 바꾸는데요. 예를 들면은 막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들음이 막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더듬는 순간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더듬기 전에 미리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 갔어요. 이런 식으로 첫음을 조금 부드럽고 쉽게 가벼운 저음 접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혹시 이런 방법이 실패했을 때, 실패한다면 말들음이 나타나겠죠.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말을 멈췄다가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시작하는 이런 연습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말들음 수정법의 최종 목표는 말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크게 지장을 느끼지 않고 내가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으면은 일상생활에서 뭐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다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드는 것이 말들음 수정법의 목표입니다. 네, 유창성 형성법의 목표는 말을 더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겠죠. 자, 이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느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말더듬에 관해서 접근하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과 불편함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먼저 말더듬 순간에 접근하는 것보다 말더듬 수정법의 앞에 절차들을 통해서 조금 말들음도 확인해보고 또 둔감화도 해보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혹은 그런 내면적인 상태가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은 분한테는 형성법을 통해서 일단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치료법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말을 더듬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중재법들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말들음 치료, 말들음 극복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들음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말들음은 가변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가변적이라는 말은 상황이나 뭐 어떤 심리적 상태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말들음은 변동이 있습니다. 심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또 심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런 변동 과정을 거쳐요. 여기서 말들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말들음 치료를 한 2달, 3달 정도 아주 열심히 받으셨어요. 본인 스스로도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럴 때 예를 들어 직장 상사 앞에서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안 되는구나. 열심히 노력해도 말더듬은 극복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진전이 없겠죠. 말더듬은 가변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뭐 알약 같은 거를 딱 먹는다고 해서 말더듬이 사라지는 그러한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서히 좋아지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과정 안에서도 가변적인 심해질 때도 있고 좋아질 때도 있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들을 꾸준하게 거쳐나가면서 계속해서 올바른 방법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나가야지 말되는 극복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면적인 상태, 불안, 초조 이런 부분들, 특히 의사소통 상황에 접근하기가 많이 힘드신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둔감화를 좀 해야 되는데요. 둔감화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공포증이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공포증을 없애주는 그런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공포증을 치료한다고 해보죠. 첫 단계는 뭐 1m 높이에서 아래를 쳐다보기. 그 다음 단계는 2m 높이에서 아래를 쳐다보기. 뭐 2.5m, 3m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높여나갑니다. 시간 간격도 조절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높여나가면서 그 공포증에 관한 둔감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마지막에는 뭐 10m, 20m 높이에서 아래를 1분 동안 쳐다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도달한다면은 고소공포증을 극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 말더듬으로 이 얘기를 다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말더듬도 공포증이 있죠. 뭐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길을 물어야 된다든지, 뭐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라고 말을 걸어야 된다든지, 뭐 마트 점원한테 뭐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 본다든지 이런 상황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두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말더듬은 회피하고 그거를 자꾸 도피하고 피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말더듬을 극복하는 많은 사례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직면하고 만나고 올바른 방향을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꾸준하게 거쳐 나가신 분들에게만 극복이 이렇게 이제 극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전화 통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관공서 같은 곳에 전화하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전화를 받으시죠.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이제 뭐 문의할 부분들에 관해서 질문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 긴장도를 좀 낮추시고요. 그 다음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조금 가게 마트나 학원 혹은 헬스장 이런 곳으로 점점 넓은 다른 곳에도 전화를 해보면서 이렇게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마치셔서 좀 자신감이 붙으시면은 이제는 밖으로 나가셔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마트 점원이나 길 가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자꾸 만나는 이런 연습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긴장감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말을 성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긴장감이 올라올 때는 말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긴장, 불안 이런 것에서 도피하고자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말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면서 말 속도가 빨라지면은 말대듬은 일반적으로 심해집니다. 보통 이러한 메커니즘에 많이 빠져들게 되는데 내면적인 부분에 관해서 좀 둔감화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시면은 긴장감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긴장감이 줄어들면서 말을 좀 더 성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예, 모니터링에는 일단 외현적인 그러한 모니터링과 내면적인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네, 외면적인 모니터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예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죠. 건포도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건포도가 동그랗고 조그맣고 그 특유 색깔이 있죠. 특유 주름도 있습니다. 예, 한 건포도가 있고 그 옆에 다른 건포도가 있다고 해보죠. 예, 똑같은 건포도지만 그 주름의 모양이나 약간의 색깔, 모양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미세하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의 건포도를 우리는 모두 건포도라고 부르죠. 사실 어떤 건포도도 같지 않아요. 전부 다 다릅니다. 미세하게 관찰해 보면요. 이렇듯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을 우리 외현적인 말을 할 때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에 세심하게 의식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의식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말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들음에 관해서 잘 모르고 올바른 해결 방법을 잘 모를 때는 예를 들어 콜라병과 같아요. 이게 말들음, 저라고 해볼게요. 제가 말들음에 이렇게 짓눌려서 끌려다니는 산과 같습니다. 늘 말을 할 때마다 말들음이 나타나지 않을지 노심초사해야 되고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 같은 분이 뭐 발표 같은 거 시키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긴장감이 커지죠. 이렇듯 말들음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서 말들음에 관해서 올바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순간을 의식할 수 있다면은 이제 그 말들음 병목을 붙잡고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삶에서 말들음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링 능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현적인 모니터링이란 말을 할 때 현재 말하고 있는 단어, 그리고 이 종기간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야구를 할 때 외야에서 플라이볼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있죠. 플라이볼을 잡을 때 플라이볼을 잡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플라이볼을 꼭 잡아야 돼. 플라이볼 잡는 게 어렵지만은 나는 잡아야 돼. 나는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면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긴장 상태에서 잡으면은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 없이 오로지 플라이볼을 잡겠다는 그 의지만으로 딱 잡는 것 그 자체로만 집중을 한다면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플라이볼을 잡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예, 플라이볼을 잡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보다 플라이볼 잡는 것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현재 말하고 있는 단어, 이 좋은 기간의 움직임에 의식을 두시면서 의식하고 있다면 나의 말 속도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말 속도는 일반적으로 느리게 말할 때 말대듬에 유창한 말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말 속도도 일부러 약간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의식하면서 말씀을 하시면 말대듬은 확실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만약 제가 말을 하면서 이 말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 상태나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혹시 내가 말 더듬었다고 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면은 말더듬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긴장도도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불안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 속도가 빨라지고 막힘, 반복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사슬들을 이제 하나씩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말할 때 그 순간을 의식하세요. 두 번째로는 내면적인 모니터링도 함께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그 말을 더듬으시는 분들은 많이 긴장을 할 겁니다. 혹시 겉으로 말 더듬은 드러나지 않을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지 이런 것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시면서 말할 때 긴장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세요. 예.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긴장감이 올라올 때 이 긴장감이 사라지길 원하실 겁니다. 이 긴장감이 빨리 없어지길 바라실 거고 그 결과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자 말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긴장되는 상태 괜찮습니다. 긴장해도 괜찮아요.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긴장, 불안 이런 상태를 비정상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럴 때 그것에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훨씬 큽니다. 사실 긴장, 불안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긴장하면서 불안하면서 그 긴장과 불안을 의식하시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긴장과 불안이 내면에 머물도록 허용해 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계기판 비유인데요. 자동차 계기판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계기판에서 예를 들어 나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수치를 이렇게 이제 계기판으로 표현한다고 해보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학교 혹은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별로 긴장되진 않죠. 그래서 출근해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래요. 혹은 직장 상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라고 하네요. 갑자기 긴장도가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발표를 하고 뭐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 순간 긴장은 극도로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내면적인 계기판이 나타내는 수치와는 관련 없이 그 발표를 할 거냐 말 거냐, 혹은 그 프레젠테이션에 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접근할 거냐 말 거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긴장감, 그런 계기판, 불안과 관련된 계기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할 수 있는 계기판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불안에 관한 계기판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떤 수치로 가든지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에 초점을 맞추고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꺼이 할 수 있는 계기판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불안하든 초조하든 그러한 말더듬이 유발하는 것들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말더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피가 아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긴장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그러한 긴장감, 불안감들이 내면적으로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내면을 의식하시고, 그리고 외현도 의식하시면서 말 속도와 이 좋은 기간, 현재 하고 있는 말을 강력하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내면적인 긴장감이 혹시 너무나 크다면은 이게 또 조금 힘드신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둔감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어느 정도 둔감화 과정을 거치셔서 긴장감에 관해서 약간 이제 탈감을 시키시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습해 보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비유 한 가지를 좀 더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해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영화를 사람들이 관람하는데 예를 들어 아주 무서운 공포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고
해보죠. 사람들은 관람합니다. 그것을 보고 즐기고 그것을 보고 즐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 그렇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공포스러운 영화더라도 그것이 허구이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스크린 위에서 벌어지는 그 무서운 영화가 나의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영화관 밖으로 빨리 도망을 쳐야 될 겁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말들음이 유발하는 그런 긴장 그리고 생각,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들이죠. 내가 말을 더듬어서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나는 말을 더듬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등등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내가 융합이 된다면, 그 생각이 맞다고 내가 믿게 된다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생각일 뿐이에요. 영화관에서 영화 스크린 위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이 그 스크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흰색 바탕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거든요. 마음에서 말하는 여러 말대듬과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믿으시면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영화관에서 관람하듯이 그러한 마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관람하세요. 예. 그것과 융합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말들음 치료 기법의 두 가지, 유창성 형성법과 말들음 수정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개괄적으로 어떠한 치료법이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직접적으로 해당 전문가와 내가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가정하에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팁들에 관해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으로 꾸준함이 말들음 치료에서는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말들음 치료는 꾸준하게 나 자신한테 올바른 해결 방법을 적용해 나가는 그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말들음을 극복하는 사례가 많이 나왔다는 그런 사실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외적인 모니터링과 내적인 모니터링을 말씀드렸는데요. 의사소통 상황에 접근해서 말을 할 때, 일단 말을 할 때 첫 번째로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내적, 외적으로.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의식을 항상 하시면서 조음기관의 움직임, 말 속도, 현재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음과 단어들에만 초점을 둡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생각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플라이볼을 비유해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외적인 말에 관해서만 초점을 두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상대방의 마음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모니터링도 하셔야 됩니다. 내적으로 긴장이나 불안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신다면은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지도 마세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다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다만 의식만 하시고 그 긴장감이 내면에 있도록 허용해 주시고,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서 긴장하면서 외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조절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의식하시면 말속도 천천히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의식하지 못하시면 말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도피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